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혹시 시간이 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20일 0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좀 짙은 밤이죠? 밤이 좀 깊어가는데, 패드를 좀 적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촬영을 해보고 좀 잠에 들 생각이라서 이번에 한 번 더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네 번째 영상이고요. 명제에 대해서 이제는 참과 거짓. 근데 제가 이전에 거론했던 내용이었어서 이 영상은 좀 더 짧을 겁니다. 세 번째 영상도 짧다고 했는데 세 번째 영상이 한 13분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 영상은 그보다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어떤 표시를 하나 했습니다.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P면 Q이다라고 하는 이제 명제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 P면 Q이다에 대해서 P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가정, hypothesis라고 부르고요. Q를 결론이라고 부를 겁니다. conclusion이죠. 그랬을 때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내용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참 또는 거짓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명제다라고 부를 거예요. 명제. 그러니까 이 명제라고 하는 내용이 조건 P 그리고 조건 Q가 주어진 상황에서 P면 Q이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P면 Q이다 보니까 P와 Q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조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진리집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집합. 그럼 이 진리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대문자를 표시하기로 했죠. 라지 P, 라지 Q 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 라지 P와 라지 Q에 대해서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게 질문이에요. 관계. 근데 잘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x가 4이면 x제곱은 16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명제의 참입니까? 아니면 명제의 거짓입니까? 그 전에 가정은 무엇이고 결론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x가 4라고 했던 이 부분이 가정이 될 거고요. x제곱은 16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식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x제곱은 16이었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해가 두 개가 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과 결론에서 어떤 관계를 일단 나타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냐면 가정을 P라고 해보고요. 결론을 Q라고 했을 때 P와 Q의 두 집합 사이의 관계는 포함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명제는 참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P와 Q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모두 성립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리고 거짓이면에 대해서 기호를 한 번 더 나타낼 건데요. 참인 경우에는 화살표 두 개를 그려줌으로써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밑에가 좀 더 많이 쓰는 이제 선호 관계가 이 밑에가 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에 대해서 관계가 성립하고요. 관계가 성립하고 반대로 진리집합이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같은 상황에서 말이 바뀌었죠. 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이라는 질문과 P이면 Q이다는 참이다라는 내용의 문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둘 사이에 문장이 바뀐 내용이에요.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P면 Q이다. 그때 P와 Q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포함 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고요. 진리집합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P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역시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도출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예제를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x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제예요. 네, 명제예요. 왜? 근데 이 명제에서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다를 또 알아야겠죠. x는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 x가 3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가 결론이죠. 작거나 같다죠. 참 죄송합니다. 같거나를 먼저 썼는데 가정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가정을 P라고 놓겠고 결론을 Q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 인가요? 아니면 P와 Q의 포함 관계가 성립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3보다 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P에 들어갑니다. P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X의 원소는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둘 사이에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이로써 우리는 무슨 명제다? 네, 거짓인 명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갈수록 글씨가 좀 망가졌는데 펜 잡는 지금 위치가 좀 달리 해가지고 좀 그랬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명제 P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를 통해서
가정과 결론을 구성시키겠고 P2는 가정, Q는 결론이었습니다. 진리집합에 따라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P와 Q의 포함 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명제는 참이었고 그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에서도 포함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는 이제 모든과 어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살펴볼 텐데 명제에서 굉장히 헷갈릴 만한 용어라서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아마 지금처럼 촬영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설명이 완전하게 되면 그때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